지난 3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공식 선언한 한 재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가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선두주자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태규 의원. 정치가 정말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가,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는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제 본심은 그런 노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개혁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태규 의원을 만나본다. 26,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단 하나의 신념, 정도를 걸어 정의를 실현하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 답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태규입니다. 이제 그 3남 3녀 6남매죠. 거기 이제 막내입니다. 그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누님들이 저를 이제 업어서 키운 이런 기억도 있고 그렇죠. 저희 6남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부분이고, 또 지금은 미국 가 계시지만 막내 누나가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 어려운 가운데 저한테 학비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결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고요. 또 많은 이제 뭐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재학을 다 하는데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셨던 부분에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끊임없이 이제 어머님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몇 달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때가 지금 저한테는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상의를 하지? 누구랑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럴 때 그 막막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서 방황은 또 방황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방황 속에서 그 얻은 결론은 역시 어머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그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가 다시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통일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탁월해서 이 정확한 분석과 예리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배울 점도 많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 여정활동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말들을 살펴보면요, 중도 실용주의자, 중도 실용 정치,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째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이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기계적인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솔루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 접근과 어떤 실용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이제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확고한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예.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저는 이제까지 밝힌 의혹투성이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저는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에서 논란일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이태규 의원이 교권보호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 하루빨리 교권보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교육 현장을 누비며 교사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살펴온 이태규 의원. 그의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치 철학은 국회 안팎에서 인정받아 20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비롯해 청년정책 우수 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의원 등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와 채찍이 다 이렇게 포함된 의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상을 받은 만큼의 그 상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질문하고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객관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좋게 해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진정한 노력형 국회의원. 소신과 원칙, 실력을 바탕으로 그가 펼쳐나갈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앞으로도 기대해 본다. 적어도 이태규는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가진 합리주의자다. 언행이 일치되는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태규 화이팅! 카메라 이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태규 국회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증언하여 중앙정치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유능과 독선, 불공정과 비상식이 이어진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고자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개혁정권 탄생을 위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주도하며 정치 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습니다. 중앙에서 일해봤고 또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정치인이 바로 이태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 축하를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이태규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날씨가 구준데 개업식 날 비가 오면 영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제 큰딸아이가 출근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앉아 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사실 국회에서 제일 많이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또 제가 저한테 정치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또 결단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박주선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늘 또 저 아껴주시는 대선배님이시고요.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행안부 차관을 지내셨고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내신 권오룡 장관님. 네, 다음은 제가 검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지금 대통령하고도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 자기가 이분 계보라고 또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대희 대법관님 오셨습니다. 이 선배님을 뵈면 이 다선의 경륜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면서 옆에서 같은 교육위원이시면서 늘 저를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부산시장을 역임하셨고 중진에 계신 서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이자 저는 이분이 잘 되기를 늘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안철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좀 늦게 오셔서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지내시고요. 그때 신한국당 96년도인가요? 그 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웠을 적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재호 대표님과 김문수 또 전 도지사님과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었죠. 그 주인공의 한 분이시고 당의 중시적 역할을 담당하셨고 지금은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재호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제가 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따르는 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대선배님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 양평 정치에 또 보수의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또 서울에서 아리수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당의 대선배님이시죠. 이경표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 여주 양평의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잘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규일 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양평군의 양동면 출신입니다. 그 양동면의 대선배님이시고 또 양평군에서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시는 성기정 전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제가 다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오전에 하태경 의원님도 다녀가셨고 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님, 또 박대출 전 정책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저한테 축하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문자로 이렇게 격려를 좀 주시고, 오늘 사실 유희동 정책의장은 뭐 의원들이 조금 몇 분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갑자기 최고위원회가 잡히는 바람에 2시에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겹쳐서 모든 양해 이렇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안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윤영희 서울시 의원 오셨어요. 뒤에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아주 그 촉망받는 한의사시고 전문가시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영 선배님이시면 경기도의원 아까 계셨다고 가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저기 그 축하 화환하고 또 다녀가시고 문자를 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소개를 못 드려도 일단 제가 또 생각이 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법인의 전국 중앙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래서 저는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분들, 김승재 중앙회장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떡을 보내주신 권은 의원님, 또 박정아 우리 수석대변인님, 또 한무경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최현수 의원님, 또 민주당에서는 또 김두관 의원님하고 유명찬 의원님이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과 이렇게 편하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적에 좀 인간적인 연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작년에 통과시킨 법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라고 대학 지원을 위한 이 법안도 사실 민주당하고 잘 타협 끝에 민주당이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하게 작년에 통과시킨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또 대학생 그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아주 그 엄청난 그 관점의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은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나중에 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는 정부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또 민주당하고 치열하게 싸울 땐 싸우지만 또 타협하고 절충할 때는 절충을 잘해서 국정과제를 잘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두 분은 꼭 시켜드려야겠는데, 우리 저를 막 잡고 도와주시는 이희영 전 경기도 의원님 어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환 전 여주시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오히려 제가 정기국회 때문에 잘 못 내려왔을 적에도 헌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두 분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소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축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오룡 전 중앙인사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권오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 75년부터 2008년까지 정치가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 33년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이렇게 익숙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축사 안 되는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와서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치하신 분들은 갑자기 해도 순발력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부족해서 이거 좀 시간을, 그거 더군다나 이렇게 처음에 지적받으니까 아, 오늘 이거 꿈을 어저께 잘못 꿨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제가 오늘 이태규 의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후배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감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규 의원 만난 거는 사회에 다 커서 만났습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양평이 고향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만약에 영남에서 태어났거나 호남에서 태어났으면 진작 알았을 것인데, 저는 고향이 경기도 안성입니다. 그러면 안성하고 양평 하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으면 어찌 됐든지 알았었는데 저는 모를 정도로 하고 이렇게 알았는데, 정말 이태규 의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인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게 사람이 반듯하고 똑바르고 아주 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아주 딱 부합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자면, 보통 사람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직 33년 중에 마지막 그게 중앙인사위원장이면 공무원 전체 인사 담당하는 데고, 그 다음에 제가 소년 시절에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청와대 사정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 평가할 때 사람이 그 사람 얘기 나왔을 때 똑똑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똑하다 그러면 인간미는 조금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태규 의원,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에는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게 올바른 거 한 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심장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말 경청하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는 이 양쪽 면을 갖춘 사람 별로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규 의원은 처음에 보면 아주 똑부러진 사람이라서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아, 이거 내가 친근감 이렇게 가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포근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위할 줄 알고, 아까 소개하는데 그 우리 윤영찬 의원, 김두관 의원 그러는데, 사실 제가 김두관 의원 여기서 언급하지만 제가 차관보하면서 장관도 모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다 아주 이렇게 잘한다고 그런 걸로 봐도 참 합리적으로 이렇게 포용감도 있고, 그래서 더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태규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출중한 이런 포부와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그래도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도.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이 그 어느 때 막론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양평에 와서 여주 이 대표하면서 앞으로 국회를 진출해가지고 정말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딱 그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혹시 처음 본 분들도 우리 이태규 의원을 보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면 누가 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오해하고 있으면 열심히 변호를 하시고 또 나가서 진정으로 정말 이 이태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우리 지역 어른들께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저기 지금 권한영 장관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선거사무소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를 지지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나?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기 장관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후보 지지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사하실 적에 좀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왜냐면 제가 선거를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치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부족한 점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셔야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선배님도 계시고 현명 의원님 계시고 있어요. 오늘 일기도 도순한데 이태규 의원 사무실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양평 여주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태규 의원이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도 축하를 드립니다만, 이태규 의원이 고향인 양주에 와가지고 사무실을 개소해서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냥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자체가 양평 주민, 여주 주민들에게는 큰 홍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국회의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다 출마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있었는데도 한국의 국회는 정말로 불신과 비난의 표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서병수, 안철수 같은 분도 계시고 이태규 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이 평가하는 여의도 국회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규 의원 같은 사람이 정치적 수준과 의식이 높은 양주, 여주의 신분들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평가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 생활하면서 당신은 언제쯤 지역구 출마를 할 것이냐 하면서 서울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국회의원을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성장이 된 다음에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의 신분꾼으로서 다시 없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런 기회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마음 든든하고 우리 양평 여주 시민 여러분들께는 참 큰 홍보구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모든 사물에는 불순물이 0.01%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에 가서 순금을 사거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면 순도 100% 보증서는 없습니다. 24K 금을 사도 다이아몬드를 사도 보증서에는 순도 99.99%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규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능력이나 자질은 이미 다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인품이나 그 자세가 또 예의 범죄들이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규 의원은 오로지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여러 사물 중에서 불순물이 0.01%도 없는 순도 100%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왜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짝퉁이나 가짜를 가지고 진품이라고 홍보하는 선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시다가 1월달에 임기 마치시고 명예를 퇴임하신 세계적인 석학 오세정 서울대 총장으로 계시는데 총장 취임식을 마치고 차담을 하면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당신같이 깨끗하고 가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그 난장판 같은 국회에 가서 뭘 얻은 것이 있었어 하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짝퉁이나 가짜 선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선 의원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한테는 소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증서 순도 100% 보증서를 발급해 드릴 테니 이게 뭐 가짜가 0.01%가 됐으면 저한테 반품을 요청하시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국회의원하고 누구나 다 선출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일이 주민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도 많은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을 조성해놓고 있는 바로 본인이 이태규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이미 대통령 연설 기록 비서관을 거친 분입니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말씀할 내용을 대통령이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연설문을 작성해주면 그 연설문을 읽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연설비서관인데 젊은 나이에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된 연설문을 직접 작성해서 대통령이 읽게 한다는 것은 그 많은 학식과 견문과 지혜가 남다르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주에 내년 4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평가를 해주시면은 대통령급 국회의원이 여주 양평에 나왔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 참 신원섭한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하고 지인이 몇 분이 양평에 계셔서 여기를 온다고 그러면서 같이 좀 나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이미 이태규 의원하고 몇 번 소통을 했다. 그런데 나는 안 가도 이태규 편이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전혀 없이 내년에 밝은 청신호가 느껴지더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무실 좋은 곳에 나까지 끼어가지고 다른 좋은 분들을 오도시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성원을 하고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면서 가슴은 따뜻하고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그래, 따뜻하고 항상 훈훈한 인간미를 풍기는 우리 이태규 의원이 국회를 정말로 맑고 깨끗하고 정말로 존경받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만들면서 양평과 여주의 우리 시민들의 삶을 또 한 번 고치고 바꾸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이 꾸는 꿈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 꿈으로 끝나지 않고 성취가 되는 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태규 의원이 성취되는 꿈은 우리 모두에게 결실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부산 중에서도 정중앙입니다. 지리적으로 부산 진구라고 하는 데 있는데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이제 저보고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일정표를 봤어요. 요즘 때가 때이지 않습니까? 지역구에도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내려간다. 나도 그냥 난 하나만 보내고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저 이태규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고 제가 이제 다선이긴 하지만 교육위원회 초짜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거정활동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배울 정도 많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분이야말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대요. 8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한 1시 반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참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주선 선배님, 권어영 우리 장관님, 안대희 대법관님, 안철수 전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이재호 우리 선배님께서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기도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의 연면들이 보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 저도 하나 끼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되는 영광을 또 누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홍보 영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저 교육위원회에서도 보면 아까 잠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말하자면 평생교육이라든가 대학교육에 관한 어떤 예산을 과거에 초중고등학교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에서 할당해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데가 그야말로 불량상임위원회였어요. 제가 기억을 할 때 어떤 때는 보면 법안 하나도 1년 동안 법안 한 건 통과시키지 못한 그런 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운동권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예를 들자면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막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규 의원 우리 간사로서 제가 모시고 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양보할 때는 좀 양보도 하고 또 얻어낼 거 얻어내면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과 예산을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하는 걸 보고 또 상임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욕설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임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그것은 간사들 간에 또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잘 조정하고 해왔던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중도 실용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이야말로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나하고 일맥상통하구나 해서 한 번 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늘 잘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태규 의원의 장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아까 연설 비서관으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여기 계신 안대유 전 대법관이나 우리 안철수 대표나 이분들도 보면 필요할 때는 꼭 이태규 의원을 이렇게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뭐 일도 시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를 2번 했지 않습니까? 2번. 이 비례대표도 그 능력 없으면은 비례대표 뭐 주겠습니까? 보통은 비례대표 한 번 두고 끝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2번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태규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자질과 능력이 정치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됐다, 쓸모가 많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3선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이 되면 국회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국회직 중에서는 다른 어느 직보다도 상임위원장이 가장 힘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양주여기에 새로운 3선 구원, 3선 국회의원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우리 양평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태규 의원의 사무실 개소를 축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대희 대법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대희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법조인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참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태규 의원님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사실 여기 이재호 위원장님이나 우리 서병수 의원님 다음으로는 제가 오래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 안철수 대표님 만나기 전에 저하고 같이 뭐 일을 좀 했더랬어요. 너무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좀 역할을 좀 할 때 저 옆에서 항상 저를 지도하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인데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 정치 입문하시면서 그 능력을 알으시니 스카웃을 해버릴까 그러셨어요. 상당히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 결국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이야기 또 한번 하자면요. 그리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은 저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또 저 때문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신 윤 대통령님하고도 인연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의원이시고 검찰에 계신 것으로 이제 시원한데 어느 날 중앙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대선 직전입니다. 또 보니까 갑자기 대통령께서 저 이름을 거론하시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거론하고 같은 개포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이게 정말 저 영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참 진정성이 훌륭한 신분이 돼가지고 그분이 당선돼야지만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그럴 때 다행히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 우리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 하실 말은 분명히 믿겠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안 대표님하고 같이 설득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꼭 단일화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 가지고 결국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되면서 물론 또 다른 분도 많이 노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룬 걸 보고 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국민의힘 정부가 탄생하고 또 이제 총선이 옵니다만 이게 잘된 또 더 좋은 희망을 가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처음 뵀을 때가 아마
MB 정부 초창기인가 그 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책 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는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획 능력도 좋지만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 의지가 있으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저도 옛날에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많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 것이냐,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만들 거냐, 이런 토론을 우리 이태기 의원님하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옆에서 이제 혁신과 정치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은 좋은 사람을 선출하고 또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과 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참신하고 우리 이태기 의원님 같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이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뭔가 정치에 남아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주 양평도 발달하고 양평 여주도 발전하고 경기도 대한민국 다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무분을 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태기 의원은 저기 정말 가장 특별한 동지입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고락을 같이 한 진정한 동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떠나기도 하고 또 합류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이태규 의원만큼은 정말 변함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렇게 정말 가족들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진정한 동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이태규 의원,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전체 중에서 가장 진정한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게 그냥 남들이 써놓은 것들 공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알고 그런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깊이 고민하고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나름대로의 해법, 정말 민심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어려운 분들 한 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이거든요. 제가 의사였었고 IT 전문가였었고 경영자였었고 교수였었고 정치를 합니다만 이 수준의 정말 진정한 정책 전문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로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전략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좋은 어감으로 들이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삼국지식의 그런 좀 그 뒤에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좀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정말 이렇게 밝은 곳에서 정도를 걸으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밟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그것 역시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혁신가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보면 모든 이런 면에서 특히 이제 정치에서 어떤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정치 혁신 어젠다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정말 매주 풍부한 그런 혁신 어젠다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저는 그때 그 혁신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젯밤에 읽고 왔습니다. 책 한 권 정도 두께에 해당되는 정도의 분량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정도 혁신 어젠다가 실제로 대한민국에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정치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혁신 어젠다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태규 의원이 고민해서 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사실은 저작권으로 따지면 이태규 의원이 다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혁신 어젠다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세 가지, 정말 이런 진정한 정책 전문가에다가 그리고 또 정말 전략가에다가 혁신가,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치인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슴지 않고 이태규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연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이 좀 그렇게 길지 않는데 이렇게 막 길게 하는 이유가 사실 솔직히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호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평 여주에 오신 어르신 반갑습니다. 아까 이태규 의원이 소개를 할 때 알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주에 여주는 여러분 알았을 때 한강 삼계포가 있습니다. 요즘 삼계포 강촌으로는데 삼계포 지키기 책임을 맡고 계시는 박변석 반갑습니다. 전 정치 선거자 좀 오래되었어요. 제가 지난날에 정치한 그 결과가 보면 여기 양평의 어르신들도 제가 정병국 의원 여기서 5선을 했는데 할 때마다 내가 와서 참여 연설을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얼굴이 익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치를 좀 해보니까요,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가가 정했다, 또는 뭐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되겠다, 정치는 물론이고, 그러면
우선은 제일 필요한 게 학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식이 없어 놓으면 이게 뭐 야치도 아니고 건다리도 아니고 뭐 소리만 빽 들어가고 이게 뭐 아무 데 가서 그냥 대주다가 소리 매닫고 목소리만 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저는 학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철규 의원이 학식인지 없는지 여러분도 더 잘 알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덕스러운 좀 인격이 좀 갖춰져야죠. 사람이 덕스러우려면 좀 정의로워야 되죠. 뭔가 좀 많이 옳고 굵고 그런 건 그렇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얘들 좀 이렇게 보면 덕서이라고는 뭐 손꼽만큼도 없는 사람도 뭐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됩니다. 덕서이 없으면 통합이 안 됩니다. 자기 하나도 못 지키는데 뭐 누굴 같이 통합하는 덕서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사람들이 위로 아래로 사람들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좋아하고 존경했던 우리 박주선 회장님 또 우리 안대희 대법관님 서병수 또 안철수 이분들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학식과 덕성을 갖춘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오는 것만 봐도 여기 왜 왔겠어요? 그냥 인사 치료하러 왔겠어요? 뭐 이태규인인데 잘 보여갖고 이분들이 뭐 더 잘할 얘기 있으니까 이태규인인데 뭐 그냥 쭉 갖고 뭐 잘할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건 오로지 인간으로 봐서 인간 이택으로 봐서 온 거지 뭐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해도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인맥입니다. 인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태규 의원이 오늘 이 개소식을 하는데 뭐 선거운동하면 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내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여러분들 생각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세 가지는 정치인이 해야 할 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는 갖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깝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국회에서 훨씬 저보다 젊었을 때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이태규 의원이 타고 나서 서울에 있는 지역구하고 경기도 고향에 거기 좀 지역구 괜찮은 데 있어요. 거기를 제가 적극 보냈어요. 거기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결국은 자기는 고향에 가서 비례대표는 내가 했지만은 지역구를 하려면 내가 내 고향에 가서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하나는 국가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 가지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뽑아줬는데 지역구는 팽개쳐 맨날 서울에 가서 멀쩡거리고 이건 지역구 국회는 아닙니다. 또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국가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 지역구에만 가서 멀쩡거리고 맨날 지역에만 돌아다니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지역에 뽑아준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고향 사람이 낫잖습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그랬을 말에 고향을 발전시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제가 참 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은요, 자기 지역이 힘입니다. 제가 서울 은평을이라는데 그 아주 그야말로 아주 험지주의 험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5번을 했습니다. 5선을 했는데 제국 국회는요, 내가 이태규 의원에게 하고 꼭 이 말을 잘 듣습니다. 자기 지역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애정을 느껴집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전봇대 하나에도 애정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의 전부, 자기 영혼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저 사람이 정치인 이전에는 인간의 상태였구나.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자기 정치 힘이 생깁니다. 그냥 선거 때 표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악수하고 다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거 끝나고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 자기 지역에 돌아다니는 가지 한 마리는 물론 그 돌멩이 하나, 전봇대 하나에도 자기의 영혼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정말 양평 와서 여러 나를 보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 양평 지역에 또 양평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어떠니 그거 어떠니 아마 양평 모르는 사람은 고속도로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잘 된 건지 저렇게 잘 된 건지 우리도 이렇게 하다니까 모르겠는데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편한 데로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주민들 편하다는 데로 놔주면 되는 거지. 여기도 두물머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쪽에서 내려 한강하고 양평이 양물이 합치는 곳이기 때문에 양평이 아주 발전할 소지가 많습니다. 소속본에서도 양평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건달처럼 근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폰만 잡고 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정치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경표 아리스포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예에 대해서 서로 인사하고 해주시고 앞에 계시는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좀 고맙습니다. 이런 행사장에는 오시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와서 축사해주고 또 뒤에도 보니까 많이 와 계시네요. 이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이 다 차 있었거든요. 좀 전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비가 오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비가 오면 좋은 일을 억지로 꼭 맞추는데 또 배 아픈 사람은 아유 그는 뭐 한다면 비가 오구나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사나 잔칫날 비가 오는 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는 이태규 의원이 마음을 굳히고 현수막을 걸면서 개소식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양평 주민들에게 저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다 라고 씨를 뿌렸습니다. 양평 전역 여주에까지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씨를 뿌렸지만은 물을 줘야 그 농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씨 뿌려서 네가 오늘 행사장에 내가 잘 크라는 의미로 내가 비를 보내줄 테니까 이겨라.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침에 와서 내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도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치르는데 주차장 넓고 사무실 넓고 이러면은 오시는 손님이 마음 든든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잘 갖추셨어요. 근데
내가 왜 이태규 의원 행사장에 와서 축사하게 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이태규 의원부터 한 3, 4개월 전에 제3 아리스 포럼 사무실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신 후에 한 이틀 소식이 잠을 못 잤습니다. 여주의 양평에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뛰어다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천 과정까지도 많이 뛰어다닙니다. 다들 저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고 내가 선거를 치르든지 누굴 지지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잠을 못 잤는데요. 그래서 이태규 의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그래서 보니까 교육분과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내 아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여는 자주 만나니까 내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야당 국회의원한테까지 물어봤어요. 김영우 의원도 잘 아시죠? 예,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물어보니까 평판이 꽤 좋습니다. 근데 그 평판을 그냥 사람 괜찮아요가 아니고 설명까지 해주더라고요. 아까 뭐 여러분들이 칭찬하신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리가 있습니다. 나도 의리를 느꼈습니다. 우리가요, 누구한테 인사를 자주 받는 것도 기분 좋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생각하죠. 반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이 맨날 지나가면서 인사가 안 하고 쳐다보고 속 돌아서면 저놈 자식 못 배운 놈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데 인사를 자주 하는 애를 보면 돈이라도 한 푼 주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태규는 의리가 있는 반면에 인사성이 강합니다. 앞에 계시는 어른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나도 더 잘 알고 있지만은 인사성이 좋다는 것은 그마치 배웠습니다. 가정교육도 배웠고 사회교육도 배웠습니다. 정치교육도 배웠습니다. 써먹을 겁니다. 때가 되면은 3선 아니라 4선 5선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태규 의원이 의리의 정치,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면은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까? 예비 후보 내일부터죠. 내일 아마 1차를 하실 겁니다. 또 다른 분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뛰어다니고 있는 전직 의원도 계십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그거는 중앙당과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 혹 공천을 받아가 여주 양평에 국회의원을 출마하시면은 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뛰어다니는 모든 후보, 예비 후보 하실 분들 원탑이겠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표를 이겼지만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양평 여주의 국회의원 선거에 뭐라면 공천이 끝난 후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들 후보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당신이 공천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합심해서 도와주마. 그래서 민주당과 사고가 이겨야 되는데 제 짐작으로는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만 이태규 의원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영 양평 도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사라기보다는 아까 내빈 소개에서 좀 빠뜨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전 군의회 의장이신 이종식 의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여주시에서 참 여성단체 회장을 하셨고 또 여성으로서 문화원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이난우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아주 훌륭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자라서 지금 이 반대편 보이는 전군의 사격장이 저 백두산 백운봉을 가리키고 있고 또 2,500만을 직선을 책임지고 있는 여주 양평은 생존권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삶의 질, 정말 많은 서름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재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병국 의원과 친구로서 24년 전에 저희가 정오에 돌입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지회장을 보고 있으면서 절대 욕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달라. 신진당부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2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뵈면서 고등학교 때 어머님을 여의고 천안으로 전학을 갈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많은 마음의 흔들림과 갈등을 느끼면서 사춘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처음 뵈면서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은 가슴을 저릴 줄 알고 그리고 신유와 의리는 정확히 심어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에 이제 차후에 우리 이명환 의장님께서도 간략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이길 고모님과 또 성기정 전 도의원님 또 우리 이난유 원장님 또 여주에 우리 이명환 의장께서 어렵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환 여주시의회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여주시의장 이명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굳은 날 이렇게 찾아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두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신청했습니다. 소개 약간 누락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여주시의 부회장 이대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경기도 국민의힘 총괄 조직본부장님을 뵙는 박광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여주시의 해병전회 오정택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양하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계시는 우리 이성근 사장님 와 계십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오셨는데 지금 3층에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의 용해에는 더욱더 승천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태규 의원을 만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종친의 죄송합니다. 우리 이mon경 회장님 여기 계시네요. 원래 저의 세종의 전주시 세종의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종친의 형님께서 소개를 시켜서 의원을 맨 처음 접했고 저희가 여주 양평이지만 국회의원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도 공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항상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받아보는 그런 입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중앙에서 계시다가 고향 양평 그리고 외갓집인 여주를 선택해서 이쪽에 둥지를 틀어보겠다고 큰 정치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태규 의원을 만나면서 저는 믿음과 의리, 확신 아까 축사를 하시면서 모든 것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믿음에 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실감하였고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저희는 아주 한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해서 죄는 졌지만 나는 그 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송영길 대표도 죄는 졌지만 그까짓 거 가지고 뭘 했느냐 이렇게 하고, 조국 조민은 그래 나는 죄를 졌다. 근데 너무 그래서 그 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세상입니다. 이거에 동참하시킬 때나 여러분? 저희는 동참을 하면 안 됩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그 지역에 어떤 법이 살아있어야지 정치도 같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태규 의원 확고한 정치 철학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동참하겠고 우리 이영 선배님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아까 이영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후보 A, B, C 모두 공천을 나오겠죠. 서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서 그쪽이 승리하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힘을 합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면 그들이 우리 가서 힘을 합쳐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동참하시면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결국 법을 어기면서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저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좀 빠뜨려서 제가 직접 소개 못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선배님들 이제 축사 하는데 이제 뭐 여기 화분하고 뭐 이렇게 축전하고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보내주셨는데, 그것 말고 오늘 몇 분이 이제 영상을 좀 보내주셔서 그분들 영상 축사까지만 듣고 저희가 바로 행사를 좀 정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당의 연수원의 이기정 부원장님 와주시면. 예. 예, 저 안에. 그 안에 계세요? 예, 이따가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축사까지만 좀 하고 저희가 행사를 시간이 의외로 꽤 많이 지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축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재용 원내대표님, 유희동 정책위의장님, 권영세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이규택 전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떡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화이팅! 카메라 이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태규! 존경하는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이태규 의원님의 사무소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태규 의원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하며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정부의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우리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인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여주 양평의 관내 학교 시설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규 의원님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악의적인 정치 의도에 대항하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 정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남은 21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약자를 위한 예산과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큰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태규 의원님에 대한 응원과 성원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유희동 의원입니다. 이태규 의원님의 여주 양평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뜻깊은 이 자리에 제가 마땅히 참석해야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전국구 활동을 하시던 이태규 의원님이 이제는 고향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을 내실 때라고 봅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고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으로서 저와 함께 정책위원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당내 활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으로 저를 비롯한 5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도하며 정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큰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간의 정치 경험과 정책 역량을 여주 양평을 위해 쏟아부으시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태규 의원님의 여주 양평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님의 여주 양평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해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담당한 1등 공신입니다. 제가 그때 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열정과 성의를 다해 후보 단일화에 헌신하는 이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 의원께서는 평소 국회에서도 성실하고 탁월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당과 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인 여주 양평 발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앞으로 보다 큰 일을 많이 해내실 걸로 큰 기대가 됩니다. 여주 시민 양평 구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기대보다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규 의원님의 개소식을 축하드리며 저무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이태규 의원님이 오늘 이곳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신다고 합니다. 고향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이태규 의원님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님,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리시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저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담당해 주시면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해서 힘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까지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역에 사무소를 여신 만큼 앞으로 여주, 양평 주민들의 민심을 품어내시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여주, 양평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해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모두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도 여주와 양평의 발전을 늘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이태규 의원님의 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태규 의원님과 저는 여의도에서 함께 일도 많이 했고 중요한 순간들을 같이 헤치며 성공으로 이끌어온 오랜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원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요. 딱 세 단어로 우리 이 의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 합리, 그리고 언행일치, 그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에 이태규 의원처럼 강단 있고 뚝심 있고 신의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주 양평시 군민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지역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무소 개소식이 여주 양평에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태규 의원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님의 여주 양평 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주 양평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회의원 이기택입니다. 이태규 의원께서 여주 양평 사무소를 개소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대통령 후보 간에 단일화가 안 돼서 온 국민이 노심초사 밤잠을 못 잤던 그 기억이 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의 그 핵심적인 역할과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태규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태규 의원에게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태규 의원이 지금 재선입니다만 3선이 당선되면 당대표도 할 수 있고 최고위원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 막강한 파워의 직책을 맡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도 따오고 여주 양평 여주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양평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3선의 중진위원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태규 의원은 지가 옆에 지켜보니까 정책 수석 부의장을 맡는 거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규 의원을 믿고 또 우리 여주 양평과 양평 여주의 발전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여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태규 의원을 중진위원이 됐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